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품이 있죠. 바로 금인데요. 오늘도 3,300달러를,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디지털금,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앞에 좀 깔아드렸지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금값만큼은 아닙니다. 한 8만 달러 중반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상황에도 잘 버티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세요? 또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는 다르나? 인베스팅 들어갑니다. 네, 다들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대부분 뭐 미장 많이 하신 분들 이제 나스닥 확인할 거고요. 네. 코인 투자하신 분들 이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겠죠. 인베스팅 들어가면 그거 다 나오니까 하긴 하나씩 맞아, 하나씩 맞아. 이렇게 탭 눌러보면서 예. 딱 열었는데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84,0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럭저럭이네라고 그쵸.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나스닥을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3%. 그러면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잘 버텼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반대라서 나스닥을 먼저 보고, 뭐지? 나락이네? 이거 비트코인 보면, 잘 버텼네? 이렇게 그쵸. 반대로 바뀌네요. 근데 사실 네. 지금은 나스닥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 그게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예. 최근 들어서는 0.7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딴 거 없다 그냥 매크로 따라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최근 그 한 번에 굉장히 엄청난 폭풍이 있었잖아요. 상호관세 발표했다가 네. 그러면서 뭐 시장 급락하고 요동치니까 유예를 발표해줘가지고 지금 약간은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한 번 그때 나락을 갈 때 비트코인도 역시나 74,000까지 저점 찍고 올라와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84,000달러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예. 나스닥도 그렇지만 파월이 2시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전 2시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 연설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양쪽 하나 없다. 그렇죠. 금리 안 내릴 거다. 예. 라면서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파월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8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다가 파월이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자 급락을 하면서 83,000선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서 84,000이 됐어요. 그 파월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거 말고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가 점차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이제 파월 의장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한참 더 나아간 거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덧붙인 게 뭐냐면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이네요. 시장에서는 아마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약간의 그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보다는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강세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여전히 이제 매크로를 봐야 된다. 나스닥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기본 마인드가 뭐냐? 이제 트루스 소셜을 까신 다음에 그렇죠. 트럼프를 항상 팔로잉 하시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잘 버티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뭐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 미국 화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상호 관세처럼 뭐 나라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관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밤에도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은 거지 비트코인은 엔비디아랑 뭐 크게 관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쨌든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파월 풋 아닌 풋까지 좀 코인에는 좀 들어왔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한 100만 개 정도를 비트코인을 쌓아놓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행정명령을 발의를 해가지고 진짜 사겠다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 앞서서 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라고 해서 SBR 관련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 약간 실망한 감이 있었는데 새로 어떻게 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그냥 지금 우리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20만 개 이거 더 이상 팔진 않겠다. 예. 그리고 SBR이라는 일종의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제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저브 안에다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을 텐데 사서 모을 때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고 어떻게 하죠, 그걸?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재무장관과 상무부 장관한테 한번 알아봐라라고 그 행정명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00만 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시아 루미스 등 이른바 이제 친 비트코인 의원들이 국가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목표치로 세운 게 이제 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 개 얘기는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중립적인 방법을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명령 발표한 180일 이내에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여름쯤에 아니면 9월쯤에 이제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예. 나와주기 전에 사실 요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슬슬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살짝 이제 흘리잖아요. 예.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하인스라고 하는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그 집행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크립토 차르라고 부르는 데이비드 삭스가 제일 위에 있다고 하면 예. 이분은 이제 암호화폐, AI 등 기술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하는 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디지털 자산 섹터로 가면 이 보하인스가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제 뭐 이렇게 행정명령 서명할 때 그 옆에 데이비드 삭스 서 있고요. 저 뒤에 이제 보하인스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 세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은 팟캐스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크립토 부문에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인 Thinking Crypto라는 곳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라고 하면요.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된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신시아 루미스 위원이 한 그 100만 개 그 목표치와 이제 일치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제 빨리 우리가 사서 모아야 된다. 미국 정부가. 그럼 아직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가 있을 거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막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세로 얻은 수익으로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금을 파는 거니까 납세자들로부터 미국의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더 걷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준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연준의 금을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다들 연준이 협조하겠어? 라는 이제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관세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그러면 관세 그럴만한데 그럴 수도 뭔가, 있네. 예, 이거는 그런 이제 생각이 연준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더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보아인스의 말에 따르면 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전향적인 뭔가가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그러네요. 아닙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진짜 가격이 엄청 반응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하반기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서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 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금과 비트코인이 뭐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지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체 자산으로 뭐가 있을까를 했을 때 스티븐 미란이 만든 지난해 11월에 만든 그 보고서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표현 아니고 이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암호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을 보자면 금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지금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를 보자면 금은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들이 사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거든요. 근데 최근 상승세는 보자면 중앙은행들이 산다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있다는 생각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금을 맞아요. 같이 동반으로 이제 매수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금을 왜 사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달러 기축 지위가 흔들리니까 더 이상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팔아서 금 산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금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위안화를 살 수도 있지만 위안화를 사게 되면 위안화 강세로 돌아서니까 금을 사서 쟁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금 말고 비트코인을 보자면 비트코인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없죠. 사는 주체는 미국 정부인데 미국 정부는
살 거야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사진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투자자들도 금은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으니까 야, 이제 떨어지는 않을 거야. 누군가 사줄 테니까. 그 뭔가 동기 측면에서 좀 맞아요.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금은 중국에서 진짜 살 것 같고 왜냐하면 진짜 미국을 사고 견제해야 있고, 되니까. 진짜 예. 사고 있고. 근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동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서 우리 살 거야라고 했지 사진 않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저 안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약간 그러니까요. 의심하니까 동반해서 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술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쨌든 기술주보다는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더 안정적 최근 한 30일을 보면 나스닥이 한 변동성이 70%가 웃도는데 비트코인은 60% 선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을 그러네요. 보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미국 정부의 뭔가 액션이 진짜 나오면 아마 비트코인도 금과 같은 트랙을 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 비트코인 관심 갖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이번에는 스웨덴 쪽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약간 뭐랄까 진짜 막 진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매수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막 앞으로 조만간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각국에서 야 미국이 저러는데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 수준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웨덴 의원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야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돼서 스웨덴 정부의 뭐 긍정적인 답변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스웨덴 말고도 이 앞서서 있었던 게 체코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여긴 체코는 중앙은행 총재가 나서서 우리 외환보유고에다 비트코인 넣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서 체코가 조만간 비트코인을 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반대로 체코에서는 재무부에서 야 근데 비트코인은 뭔가 준비금으로 보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해 위험하다. 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현실에 옮겨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두 국가에서 그리고 일부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진짜 뭔가 액션에 옮기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나라들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면서 금처럼 각국 정부의 수요가 나오면서 민간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관심이 쌓이고 있으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 정도에는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럼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최근에 뭐 제2의 테라 사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그 만트라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약간 이 만트라라는 코인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달러에서 지금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알트코인은 대부분이 막 다 되게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9달러까지 갔어요. 와, 9배가 갔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야말로 약간 이거 인위적으로 가격을 만든 거 아니야 싶은 정도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다들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돌았어요. 도대체 여기 이 가격이 왜 가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를 때는 약간의 호재가 있긴 했어요. 왜냐면 두바이에서 뭐 금융 관련 라이선스를 처음으로 딴 크립토 업체다, 뭐 이런 그리고 이 이른바 뜨는 RWA 시장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진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발표들이 있긴 했지만 예. 그런 발표를 가지고 1달러가 9달러를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약간 이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쪽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단이나 아니면 MM 업체가 물량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면서 가격을 올렸다.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건 10%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들 의심은 했어요. 근데 의심은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거든요.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가격이 한 7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0.5달러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테라 사태, 네. 루나 사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90%가 날아갔어요. 네. 그것도 단 뭐 짧게 보면은 1시간 그 전체 이게 과정을 보자고 와, 한 3시간 만에 그냥 끔찍하네요. 날아갔어요. 네. 아마 이게 게다가 이제 우리 밤 시간이었거든요. 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만트라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상상도 안 되네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고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투자자 피해가 국내 분들의 경우에는 적었을 수 있지만
뭐 사실 국내 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도 많이 하시니까 국내 투자자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으나 그쵸. 어쨌든 글로벌리 보자면 60억 달러가 넘던 시가총액이 6억 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10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떨어졌냐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세력들의 조작이 있지 않았냐. 있었군요. 이들이 털고 나간 거 아니냐. 근데 되게 놀랍게도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 그 이튿날에 만트라 CEO가 국내에서 예정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정된 행사 발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들 몰려가지고 물어봤죠. 그렇죠.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만트라 CEO는 우리 팀이나 아니면 팀과 관련된 우리의 파트너들 그 누구도 팔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래소 간 뭔가 청산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뭐 폭락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다들 시장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만트라 그 TVL이라고 하거든요. 그 만트라 체인을 둘러싸고 이 체인에다가 뭔가 그 자금을 이렇게 예치해놓은 돈을 묶어두는 행위를 이제 TV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인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TV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토큰 락트 밸류라고 하는데 밸류 락트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는데 TVL 수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라고 했을 때 보면 일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샀구나. 그러면 아 반등 나오겠지 그쵸. 예. 하고 이제 들어간 물량들이 좀 있는데 들어간 물량이 있다라고 해도요. 이 TVL 같은 경우에 만트라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TVL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전체 이 실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전체 유통되는 물량을 가지고 총 발행될 수 있는 그 물량을 가지고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을 한 것에 반해서 묶여 있는 코인의 그 가치는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럴 때 반등을 기대하고 일부 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0.5까지 밀렸다가 0.7로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팀에서 우리 팀 물량, 전량 소각해가지고 이거 다시 가격 받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신뢰가 깨진 코인에 대해서 들어가서 매매하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제가 만트라 관련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이 만트라 비스무리한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만트라보다는 극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토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네. 아마 업비트 많이 쓰셔보신 분들은 이 코인의 거래량이 갑자기 상단에 등장한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아르고라는 코인인데요. 이 아르고라는 코인은 사람들이 이제 김치 코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이 아르고라는 코인이 어제 저녁 한 7시쯤에는 900원을 넘었다가요. 지금 가격 확인해 보니까 200원으로 떨어졌네요. 야. 네, 여기도 역시나 이른바 세력들이 가격을 올렸다가 급락을 시킨 사례로 펼쳐지고 있어서 이게 아르고 거래량이 24시간 기준으로 1조 4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러게요. 아, 죄송합니다. 1조 4천억이 아니고요. 예. 아, 1조 4천억 맞네요. 예. 이 정도 거래량을 국내 분들이 서로 치고받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코인에는 조금 조심하셔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이 좋았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표현이 계속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도 누가 또 받쳐주고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단단해 보여도 다른 쪽에서 계속 구멍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뭐 하반기에 코인 시장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너무 공격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